안녕하세요. 이지희 행정사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동호회, 동창회, 봉사단체 또는 연구회를 만들고 싶은데 복잡한 법인 설립 절차가 부담스러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법인격 없이 비영리 임의단체라는 보다 더 간단한 방법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단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는 법인격은 없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하나의 단체로서 사단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직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세무상 독립된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체들이 여기에 해당할까요? 가장 일반적인 사례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동호회, 동창회, 동문회, 친목회와 같은 각종 모임들이 있습니다. 또한 학술단체, 연구회, 학회처럼 학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도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봉사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종중과 같은 전통적인 조직들도 포함되고 아파트 입주민 모임 역시 비영리 임의단체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법인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법적 지위입니다. 법인은 법인격을 가지는 반면 비영리 임의단체는 법인격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설립 절차를 보면 법인은 설립에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절차도 꽤 복잡합니다. 반면 비영리 임의단체는 빠르게 준비한다면 약 2주에서 4주 정도면 준비가 가능해 훨씬 간단합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법인은 등기 비용, 공증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이 발생해 상당한 초기 비용이 들 수 있지만 비영리 임의단체는 도장 제작, 실비 정도 외에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법적 책임도 다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자체가 책임의 주체가 되지만 비영리 임의단체는 상황에 따라 대표자가 일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신고 의무입니다. 법인은 매년 법인세 신고가 의무적이지만 비영리 임의단체는 수익사업을 하거나 인건비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세무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이제 비영리 임의단체를 설립하기 위한 필수 요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고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요건은 구성원이 최소 2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영리 임의단체는 절대로 1인 단체로는 설립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대표자 1명과 회원 1명, 이렇게 2명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으로는 2명만 있어도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5명에서 10명 정도가 가장 안정적인 운영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요건은 명확한 사무실 소재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단체가 실제로 활동하는 주소지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반드시 별도의 사무실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실이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 계약서에 임대인의 서명과 도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 임차 공간을 전대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전대차 계약서와 전대동의서가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점은 원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소유 공간이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본인 소유의 공간이라면 등기부등본과 무상사용 승낙서가 필요하고 타인의 소유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요건은 정관 작성입니다. 정관은 회칙이나 규약이라고도 부르며 쉽게 말해 단체의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체의 명칭, 설립 목적, 사업 내용과 활동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원 자격과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정해야 하고 대표자와 이사, 감사 등 임원 구성과 인원수, 임원의 임기와 총회 소집 방식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비 납부 여부와 방법, 재산 관리 방식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을 활동 중심으로 표현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제 비영리 임의단체를 실제로 설립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발기인 모집과 기본 준비입니다. 함께할 회원 2인 이상을 모집해야 하고 단체의 명칭, 활동 목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이사나 감사 등 임원 구성도 2단계에서 미리 결정해 두셔야 합니다. 실무적인 팁을 하나 드리면 2단계에서 정관 초안을 함께 준비해 두시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창립총회 공고입니다. 창립총회는 개최일 기준 최소 7일 이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의 목적은 회원들에게 총회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를 사전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공고문에는 총회의 일시와 장소, 그리고 정관 승인이나 임원 선출 같은 주요 안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공고일과 총회일 사이에 최소 7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고 방식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안내하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창립총회 개최입니다. 총회가 시작되면 대표자가 개회를 선언하고 정관 내용을 설명한 뒤 승인 여부를 의결합니다. 이어서 대표자와 이사감사 등 임원 선출을 진행하고 단체에서 사용할 직인, 즉 도장도 공식적으로 확정합니다. 그 외에 필요한 사항들도 함께 의결합니다. 총회가 유효하려면 정관에 의한 의결정 족수를 충족하여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 그리고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참석이 어려운 회원은 위임장을 통해 대리 출석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회의록, 즉 의사록 작성입니다. 창립 총회가 끝난 뒤에는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이 문서는 매우 중요한 핵심 서류입니다. 의사록에는 총회를 개최하는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각 안건별 의결 내용과 찬반 인원, 그리고 선임된 임원 명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회의 주재자와 참석자, 임원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세무서 신청입니다. 이 단계가 실제로 가장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 신청 단계에서는 인증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심사 및 고유번호증 발급입니다.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 후 근무일 기준 1주에서 2주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서류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무실 현장 확인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는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발급 완료 안내를 해주고 대표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세무서를 방문하여 고유번호증 원본을 직접 수령하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사본이 아닌 원본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단체 명의의 통장 개설입니다. 은행을 방문하실 때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선 고유번호증 원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관 또는 회칙, 창립총회 의사록, 회원 명부와 임원 명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마지막으로 단체 직인, 즉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임의단체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마다 처리 과정에서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요구하는 서류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을 방문하시기 전에 해당 은행에 미리 전화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고유번호증을 받은 이후 가능한 활동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체명의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회비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간이영수증 발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 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단체 명의로 각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는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는 법인이 아니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첫째, 법인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이 점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둘째, 법적 책임의 일부는 대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셋째, 대출이나 일부 정부 지원 제도에서는 법인에 비해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고유번호증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가가치세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의무는 수익사업 신고를 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나 법인 설립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설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체가 향후 기부금 단체 지정을 받거나 정부 보조금 사업이나 각종 공모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임을 요구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단체 설립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단체의 목적에 맞는 단체 형태를 정하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관 작성 가이드와 함께 비영리, 단체 설립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실수 탑5를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행정사가 전해드리는 최신 민원 행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